학생이 브랜드가 되는 대학. 신입생 전원 장학 혜택. 취업으로 가는 빠른 길.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목포과학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백세 시대의 교육 공무원을 위한 은퇴 준비와 생애 설계 강의 6차 시입니다. 지난 5차 시에서는 자아 실현과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6차 시에서는 주거지 선택 및 은퇴 후 생활 환경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거계획 첫 번째 시간에는 3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택 선택과 주거 옵션. 두 번째, 미래를 위한 주거 준비. 마지막으로 국제적 및 지역적 관점의 주거 탐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직장에서의 의무에 얽매이지 않으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주거 환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거지 선택이 어떻게 은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는 것은 우리 삶의 편안함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정된 주거지에서의 생활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은 정신적 안정감을 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줍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은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더 나아가 주거지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을 용이하게 하고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가까운 지역에 지인들이 살고 있으면 서로의 방문이나 연락이 쉬워져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은 생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거 환경은 우리의 재정적인 안정성, 건강관리 효율성, 여가 및 문화생활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주거 비용을 최적화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의 선택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의료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는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까운 거리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거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은 삶을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문화시설이나 사회활동 기회가 많은 곳에 살면 활발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살고 있으면 그들과의 관계를 더 잘 유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주거 비용을 최적화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의 크기와 가격, 유지 비용을 잘 고려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신체적 측면에서는 의료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가까운 병원이나 클리닉, 약국 등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지가 안전한지, 걷기 좋은 환경인지 등의 요소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정서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 가족과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취미 활동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지 선택 시
도시와 교외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와 교외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도시 생활의 주요 특징은 편리한 대중교통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뛰어난 점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시설과 사회활동 기회가 많아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쇼핑과 편의시설이 가까워 생활이 편리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치와 소음, 혼잡함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교외 거주는 자연환경이 좋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넓은 생활 공간과 여유로운 환경이 제공되며 스트레스가 적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생활비와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며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 선택은 단순히 집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거지의 위치, 환경, 비용 등을 잘 따져보고 생활을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지 위치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경제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예산 설정과 재무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정된 수입원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월세나 관리비, 생활비 등을 포함한 전체 주거 비용을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물가 수준을 비교하여 생활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세금 혜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은퇴자에게 특별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혜택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 수입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주거지의 선택이 연금 수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 경제 안정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정 지역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경우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거지를 선택하면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이용 비용, 예를 들어 병원, 약국, 쇼핑시설, 문화시설의 이용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집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비용도 예측하여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및 의료비를 고려하여 예상되는 의료비 지출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지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인은 주거비용과 생활비입니다. 월세나 관리비를 포함한 주거비용이 자신의 예산에 맞는지 계산하고 식비, 공과금 등의 생활비도 예측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가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주거지를 선택할 때 병원이나 약국과의 근접성을 고려해야 하며 응급의료 서비스가 쉽게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 의료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필요할 때 전문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유롭고 편리한 생활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지의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과 쇼핑 및 문화시설 접근성은 삶을 풍요롭고 즐겁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공원과 같은 여가 시설의 유무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기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이 있는 지역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 소유 형태는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소유, 전세, 월세는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가 소유는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면 임대료 부담이 없고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보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집의 관리와 수리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 옵션은 초기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주거 이동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한다면 전세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관리가 필요하며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초기 부담이 적고 다양한 주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 책임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월세 지출이 누적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 선택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 중요한 결정입니다. 주거지 위치 선정에서 예산 설정, 세금 혜택, 의료 접근성, 생활 편의성 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하며 주택 소유 옵션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재정 계획, 건강 상태, 라이프 스타일 선호도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소유, 전세, 월세 각각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노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내기 위해 실버타운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연령 제한이 있는 주거 단지로 주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의료 및 복지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긴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실버타운은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을 즐겁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식사 및 가사 서비스가 제공되어 일상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편 CCRC 실버타운보다 더 나아가 독립적인 생활부터 요양까지 지속적인 케어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계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어 언제든지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코하우징 모델이 있습니다. 코하우징은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이 결합된 형태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관리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세대 간 통합도 가능하고 자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며 비용을 분담하는 효과가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주거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호 돌봄 시스템을 통해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고 생활비 절감 효과와 안전한 주거 환경도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만큼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활발해져 세대 간의 이해와 연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버타운, CCRC, 코하우징, 공동체 주거는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방식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KB골든 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실버타운 거주에 대해 60.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버타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살기 좋은 환경과 생활 지원 서비스 덕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버타운을 편안하고 안전한 거주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실버타운 외에도 새로운 주거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세대 간 믹스라는 트렌드인데요. 노인과 청년이 함께 거주하는 복합 주거 공간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주거 형태는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실버타운과 세대 간 믹스 주거 형태가 함께 떠오르면서 앞으로의 주거 문화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와 전원 지역은 각각 고유한 특성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선택 시 개인의 생활 스타일과 우선순위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두 지역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각기 다른 매력적인 요소들이 두드러집니다. 도시의 장점은 주로 편리함과 다양성에 있습니다. 상점, 음식점, 병원 등 필요한 것들이 가까이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불편함이 적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가 빠르게 제공되어 응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다양한 전문의 상담도 용이합니다. 도시에서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어 여가 생활도 풍부합니다.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도시에는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생활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비와 교통비 등이 높은 편이라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죠. 또한 소음과 공해에 노출될 수 있어 건강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거리가 있어 도심에서 자연을 즐기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은 매우 용이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쉬운 점은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시에서의 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전원주택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정원 가꾸기와 같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공기질도 개선됩니다. 또한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환경이죠. 하지만 전원주택에는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고 대중교통이 불편해 이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집과 정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제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도시와 전원지역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선택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빠르고 효율적인 생활과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선호한다면 도시에 살기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 속에서 여유롭고 차분한 삶을 원한다면 전원지역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환경을 찾는 것입니다. 귀촌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농은 농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거나 자급자족 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귀촌과 귀농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둘째,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정책 덕분에 귀촌과 귀농이 좀 더 실현 가능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귀촌과 귀농의 장점으로는 첫째,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끼며 살 수 있죠. 둘째, 신체 및 정신 건강이 증진됩니다. 자연에서의 생활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삶은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촌과 귀농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도시와 다른 문화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 차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둘째, 예기치 못한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기구나 시설 투자 등 초기 비용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셋째, 농업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귀촌과 귀농은 많은 매력을 지닌 선택지지만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귀농 귀촌 성공 사례 중 하나인 아이누리 소호산촌 유학센터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교육 부문에서 귀농과 귀촌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54세의 한 남성으로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울산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며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유인물을 발간하는 일을 했습니다. 1998년 그는 사업을 선배에게 인계하고 울주군 상북면으로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이후 그는 울산생명의 숲개소 사무국장과 중앙생명의 숲정책국장 역할을 맡으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고 산촌유학센터를 운영하여 귀농 귀촌 세대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이 센터는 소호리 군군정초등학교 소호분교를 거점으로 하여 지역 아동들을 위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며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2013년에 울산 생태문화교육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귀농 귀촌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도농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이 성공적인 사례의 중요한 요인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역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유학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한 점입니다. 특히 울산 지역의 조선업 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 교육과 적정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귀농 귀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 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귀농 귀촌이 단순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귀촌 귀농 성공 사례는 숲속 예술학교입니다. 이 사례는 문화 부문에서 귀촌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50세의 한 분으로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부부의 건강 문제로 홍천으로 귀촌하게 되었습니다. 귀촌 후 그는 미술 전공을 살려 숲속 예술학교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벽화 작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가며 문화예술 체험 공간, 작업실, 전시실, 체험장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화천군과 안전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물을 개축한 후 숲속 예술다방을 개소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차 한 잔을 마시며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마을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며 마을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예술과 지역 경제를 연결하며 마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례의 성공 요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과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심리치유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생활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숲속 예술학교의 사례는 귀촌 후 문화와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는 익숙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며 독립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에 낯선 환경으로 이동하는 대신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개념이죠. 이 방식은 단순히 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생활하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친숙한 공간은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며 낯선 환경으로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은 건강한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고립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데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지역사회에서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 친구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방지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은 노년층에게 중요한 지지망 역할을 하며 사회적 관계는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셋째,
의료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통해 낙상이나 부상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한다면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의료비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택 개조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욕실과 계단에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미끄럼 방지 장치를 추가하는 조치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명을 밝게 조정하거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작은 변화가 노년층의 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둘째, 지역사회 서비스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가사 지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노년층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서비스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노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스마트 기술의 도입이 중요합니다. 최근 IoT 기술과 스마트 기기들이 노년층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홈 시스템은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응급 상황 시 알람을 작동시키는 기능을 제공해 독립적인 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점점 더 노인 친화적으로 개발되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단순히 익숙한 환경에 머무는 것을 넘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노년층의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우리 사회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노년층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대비 주택 자산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택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할게요. 먼저, 주택 자산 활용 방안에는 몇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연금 활용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임대 수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운사이징 전략입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자산을 현금화하고 그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투자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가치를 높이고 향후 매매나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거비용과 연금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계획을 세우고 개인연금 활용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비용 예측을 통해 주택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생활비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 계획은 장기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 재무 계획을 수립하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비 예측을 통해 예상되는 의료비용을 준비하고 비상금 마련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주택을 선택하거나 공동주거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혜택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미리 계산해두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현금을 마련하거나 노후 전용 적금을 통해 꾸준히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채권 투자와 같은 자산 증식을 위한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보험 상품을 검토하여 노후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미래 대비를 위해서는 주택 자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양한 방법들을 계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고령자들이
주택 자산을 활용해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4.9%, 부부 가구가 34.7%로 나타났습니다. 즉, 고령 가구의 약 70%가 혼자 또는 부부 둘이 살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처럼 자녀와 함께 큰 집에 살 필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주택 다운사이징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다운사이징이란 현재 보유한 집을 팔고 상대적으로 작은 집으로 이사함으로써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고령자가 다운사이징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령 가구가 기존 주택을 팔고 그보다 작은 가격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종전주택의 기준 시가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입한 후 그 차액을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고령자들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을 다운사이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주택 설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남대학교 김경식 교수는 담빛이 주택이라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설계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주택은 환경을 고려한 설계와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며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담빛이 주택은 고령자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친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주택의 설계와 건축 자재는 모두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도록 고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주거 중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빛이 주택은 세대 간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채택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은 고령자의 노후 생활에 있어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주거 변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요인에 맞춰 주거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 발전은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IoT 기반 스마트홈으로 가전제품과 가구가 인터넷에 연결돼 집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AI 돌봄 서비스와 원격 의료 시스템은 고령자에게 24시간 지원과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로봇 보조 생활 기술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인구 구조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소형 주택과 공동체 주거가 인기를 끌고 초고령 사회에 따라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대 통합 주거와 은퇴자 커뮤니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다양한 문화적 요구에 맞춘 주거지가 필요해졌습니다. 환경 친화적 주거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제로 에너지 하우스와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실내 공기질 관리와 도시 농업이 주거지에 결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주거 형태는 모듈러 주택과 공유 주거 모델, 멀티제너레이션 하우스 등을 통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재택근무 공간과 커뮤니티 중심 설계로 변화하는 생활 방식에 대응합니다. 이처럼 미래의 주거 환경은 기술 발전, 인구 구조 변화, 환경 친화적 요소, 유연한 주거 형태를 고려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준비하는 것이 미래 대비의 핵심입니다. 주거지 선택은 각자의 생활 스타일과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도시형, 전원형, 해외 은퇴 이주, 그리고 기타 옵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형 주거지는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문화시설,
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높은 생활비와 소음, 공해 문제는 단점으로 꼽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편리함을 원하지만 이러한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원형 주거지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여유로운 생활이 장점입니다. 또한 저렴한 주거 비용이 큰 매력인데요. 그러나 의료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은 단점으로 나타납니다. 조용하고 여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전원형 주거지가 좋지만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은퇴 이주는 새로운 문화 경험과 기후 선택의 자유, 그리고 연금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과 의료보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노후 생활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옵션은 해외 은퇴 이주와 유사하지만 새로운 문화 경험과 기후 선택 가능이라는 장점은 같으며 언어 장벽과 의료보험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처럼 각 주거지는 장단점이 뚜렷하므로 자신의 생활 스타일과 요구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주거 환경 개선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국은 다양한 혁신적인 주거 환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수직 정원 도시 계획으로 유명합니다. 이 도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스마트 기술을 통합한 주거단지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편리한 삶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공주택개발청이 주도하는 주거 정책을 통해 다인종 통합을 이루었으며 빗물 재활용 시스템과 노인 친화적 주거 환경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통 연계형 주거단지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물 관리와 자전거 친화적 도시 설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순환경제 기반 주거단지와 유연한 모듈러 주택을 보급하고 에너지 중립 마을을 조성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상 정원 의무화 정책과 스마트 조명 시스템 도입을 통해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도시 계획을 통해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제로 에너지 주택 단지와 목재 활용 고층 건물 건설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적인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 기반 주거 모델과 자연 친화적 도시 설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지열 난방 시스템 보급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노인 케어 통합 주거단지와 사회 통합형 주거 정책도 돋보입니다. 독일은 패시브 하우스 표준화와 도시 재생 에너지 정책을 통해 친환경적인 주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모델과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으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며 도시 농업을 통합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소음 저감 주거 설계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본은 내진 설계 강화와 고령화 대응 스마트홈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팩트 시티 모델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추구하며 에너지 자립 마을과 IoT 기반 안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세대 통합형 주거 단지와 재해 대비 주거 인프라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와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한 국가로 주택자가 보유하는 비율이 91%에 달합니다. 이 성공적인 공공주택 정책의 핵심은 공공주택개발청에 의해 주도되는 다양한 정책과 개발 방식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 복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HDB는 공공주택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책임을 지며 정부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다인종 통합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인종 간 평등과 사회적 조화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은 교통, 교육,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뛰어나며 이는 생활 편의를 더욱 높여줍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또 다른 특징은 재정적 접근성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주택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공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와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 공공주택 정책은 주택 보유율 91%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많은 국가들의 주거 문제 해결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세대 공용 모델 주거를 통해 노인과 청년들이 함께 거주하며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문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노인의 고립을 방지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대 공용 모델에서는 청년과 노인이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와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청년은 저렴한 주거 비용을 부담하고 노인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은 노인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돕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인들은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또한 청년들의 에너지를 통해 보다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줄이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네덜란드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웨덴 세대 통합과 사회적 문제 해결. 스웨덴은 세대 통합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주거단지에서는 노인과 이주 청소년들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노인들은 이주 청소년들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고립감을 줄이고 이주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세대 간의 협력과 상호 존중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케아는 치매노인 주택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 환경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케아는 치매노인들을 위한 디지털화된 주방 가전을 개발하고 구식 손잡이를 치매 환자에게 더 적합한 형태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욕실 거울을 제거하여 치매 환자들이 자아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주거지 내 인테리어를 치매 환자들에게 맞춘 형태로 디자인하여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선은 치매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웨덴은 세대 통합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주거 환경에 접목시키며 노인의 복지와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차 시 주거계획 첫 번째 시간에는 주거지 선택 및 은퇴 후 생활 환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거는 거주자의 생활 방식과 요구에 맞춰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특히 에이징 인 플레이스와 같은 미래 대비 정책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계획 두 번째 시간. 다음 7차 시에는 주거 환경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보기. 주거지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한번 작성해보세요. 예시 답안입니다. 무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 지성인의 꿈이 있는 캠퍼스. 꿈이 있는 대학. 잘 지도하는 대학. 잘 취업시키는 대학. 목포 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 힘차게 도약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준비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여기는 목포 과학대학교입니다.
목포과학대학교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함께합니다.